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로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새롭게란 표어에 맞춰 수많은 사역을 전한 굿TV의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이단 단체들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로 주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2024년 이단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노인과 장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굿TV의 바이블 애플을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기독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현장에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나누는 등 섬김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임원진은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항공기 사고 희생자를 위해 가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깊은 슬픔으로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의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160만 성도들과 함께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애도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과 정창수 법인 사무총장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조문단은 무안체육센터에 마련된 분향소와 무안공항을 방문해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남교회 총연합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교총은 참사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 교회가 큰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위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무안국제공항에 구호 캠프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단장 조연삼 목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형 참사 당일인 29일 밤 긴급 구호를 결정하고 30일 새벽 성백철 목사를 팀장으로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팀은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2층 출국장 대합실 3번 게이트 앞에 캠프를 설치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에게 컵라면과 생수 등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예장합동 무안노회 목회자들도 긴급 구호 캠프에 참여해 섬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굿TV는 2024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새롭게란 표어에 맞춰 어두운 곳을 비추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굿TV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새롭게 표어에 발맞춰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선보인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 찬송은 올해 안드로이드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굿TV는 지난 30일 다번역 성경 찬송 이름을 바이블 애플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이제 비롯됐고,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가게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굿TV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료 성경 보급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굿TV 복음 스튜디오가 들어설 신사옥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 유산을 기부한 후원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임직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굿TV와 데일리 굿뉴스 로고가 건물 3층과 17층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와서 둘러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참 축복된 공간인 걸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방송의 역사가 온 세계로 펼칠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신사옥은 1층 로비와 건물 외관 공사만 마친 상태로 사옥 이전과 복음 스튜디오 마련을 위해선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굿TV는 창사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 섬김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사옥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1층부터 2층, 3층 계속 7층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들이 자그마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 그리고 거기에 복음 스튜디오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쓰이고 생각지 않게 이런 일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행복하네요. 또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나흘간 천사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진행해 굿TV를 통해 선한 사역을 펼쳐온 목회자, 출연자, 동역자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저 복음 스튜디오에 새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모두 성도님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굿TV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콘텐츠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선교까지 폭넓게 담아냈습니다. 성서의 땅 이스라엘의 가다를 시작으로 스페인,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까지 선교팀과 동행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소식은 국내 기독교 방송사 중 유일하게 보도한 데 이어 패럴림픽 특집 프로그램 당당하고 위대하게를 제작해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유연수 씨의 도전을 그려냈습니다.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굿TV는 2024년 1928개 방송 콘텐츠와 2174개 콘텐츠를 제작하며 미디어 선교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반사회적 이단 단체들이 지역사회로 파고들어 논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지역 거점을 확장하려 나섰고 구원파는 지역 대학을 인수하며 대학 교육기관까지 침투했는데요. 올 한 해 이단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에 계속되는 건물 용도 변경 꼼수에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은 한 해였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고향 시민들은 신천지가 소유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 앞에 모여 신천지의 고양시 거점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이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선언한다. 앞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청이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 허가권을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2월 11일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로 고양시 측과 시민들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앞세워 행정청을 기망하는 신천지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풍동 건물에 이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관 당시에도 한 불교계 단체 이름으로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해당 사실이 들통나 취소 조치된 바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많이 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도 있었고 코로나 그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환되는 것을 재판부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단 구원파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기독사학으로 설립된 김천대학교를 인수한 소식에 김천 지역은 물론 전국 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천대 신학과의 교수진은 구원파 관계자들로 구성됐고 이들이 전교생 필수 교양 과목인 채플도 담당해 이단 교리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그쪽 분들을 또 채용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채플 교과목이 신학과에서 주가 나가게 되니까 동목 실장이 신학과 교수님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천대 이사진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 박 씨는 최근 인천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학대치사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직적인 여신도 성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며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2차례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해당 추가 기소 2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직접 이단에 맞서 싸워온 한 해였지만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과 수육, 나물 등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한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설레임 현장으로 무료급식은 매주 토요일 점심에 열립니다. 설레임이라 이름 붙여진 무료급식 나눔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협회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뤄집니다.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지역 이웃을 섬긴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변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매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초청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설레임은 분기별로 한 번씩 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합니다. 설레임을 찾은 이들은 허기는 물론 마음속 외로움까지 덜어낼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노고를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연말에 이렇게 또 노래자랑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참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봉사자님들이 만난 음식과 또 우리에게 깔끔한 음식을 허락해 주시고 다 하나님 은혜고 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긴 일에 같이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 식구처럼 설레임 측은 새해에도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현입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구티비의 바이블 애플 이용자의 성경 구절 검색량을 분석해 2024년 성도들에게 사랑받았던 성경 구절 10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로 시작한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2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로 시작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3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2024 성경 구절 10개를 새긴 조형물을 안데르센 공원 묘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는 공동 설교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 그 해에 많은 성도들이 찾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사에 활용된 구티비 바이블 애플은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을 돌파한 다번역 성경 찬송으로 구티비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배포 중인 국내 대표 무료 성경 앱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공항들의 취약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무안공항 항공 여객 수는 19만 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공항 5천만 명, 제주공항 1,400만 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집니다. 여수와 울산 등 무안공항을 포함한 총 8개 공항은 평균 여객 수가 모두 3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지방공항은 관리 예산이 적게 배정되기에 관제 시스템과 조류 퇴치 장비, 안전점검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해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래 26년 만에 최장기간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파업도 10월과 11월에 이어지며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여객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착륙 도중 위험한 상황을 맞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오후 에어 캐나다 항공 AC-2259 편이 착륙하던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73명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대변인은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가스관 경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됩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운송 중단이 러시아보다 유럽연합 경제에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EU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러시아산 가스 운송 중단이 유럽 가스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국채 순 발행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온 게이자이 신문은 30일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자료를 인용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의 올해 국채 순 발행액이 2조 8천억 달러, 한화 약 4,11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니케이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급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9도, 대구와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멀리 전해져 우리 공동체가 희망과 나눔으로 한층 더 건강해지길 기도합니다. 구티비도 미디어 복음 사역을 위해 묵묵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